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리자입니다. 또 일요일 새벽입니다. 06시 땡 하면은 땡 하면 들어오는 겁니다. 쨍 하고 아침 해가 이제 밝아지는데 여러분하고 같이 또 한번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지 힘들다, 지친다, 괴롭다 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모든 일이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할 수 있고 천회장도 끝까지 한번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번 끝장 내자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뇌가 있죠, 뇌. 이 뇌는 생각보다 쉽게 세뇌당한다. 세뇌당한다. 삼성에 세뇌당한 여러분들, 천회장도 완전히 세뇌당했어요. 첫 번째 이제 말에 대한 실험이 있어요. 그 하버드 대학교의 그 앨런 랭어 교수가 70대, 8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실험에서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말을 쓰라고 하자. 말을 쓰라고 하자고 합니다. 그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 노인들의 신체 나이가 실제로 더 젊어졌어. 실제로 더 젊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시카고 대학 교수 벤저민 블룸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인데 실제로 나온 IQ 점수보다 훨씬 더 높게 IQ 점수가 나왔다고 거짓으로 말해주고 학습을 한번 시켰어요. 시키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아이들의 IQ 점수가 급상승을 했다는 거야. 급상승을 했더라. 세 번째, 그 노스웨스턴 의대의 그 마로안 발키리가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인데 일단 치료제라고 속이고 설탕을 먹게 했는데 환자들의 증세가 실제로 호전이 되었습니다. 호전이 되었어요. 황당하죠. 이 앞에 세 가지 실험은 모두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몸과 마음이 완전히 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변할 수 있었다. 그 뇌라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해 가지고 우리가 내뱉거나 듣는 말을 진실이라 여기고요. 그 말에 따라 가지고 행동하게 해서 실제로 삶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컴퓨터의 알고리즘이 컴퓨터의 작동 방식을 바꾸듯이 말하는 내용과 방식이 인생의 작동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은 내가 쓰는 말부터 바꿔야 돼, 여러분. 응? 우리가 쓰는 말을 바꿔야 한다는 거지. 그 내가 쓰는 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그 뇌의 작동 방식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생도 바뀌는 겁니다. 인생도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말, 희망적인 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멘탈이 생기는 거야. 그런 뇌가 돌아가는 거다. 희망의 뇌. 강철 멘탈, 강철 여러분들의 뇌가 생기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근데 이렇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매번 비실비실 돼가지고 흐리벙텅 되는 겁니다. 응? 우리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가족분들은 진짜 말 그대로 강철 그런 뇌를 가지고 끊임없이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목표대로. 그러면 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삼성전자의 올해 하반기 야심작인데 갤럭시 Z 플립 5예요. 이렇게 이 커버 디스플레이가 대폭 커지는 것이 이제 기정사실화 된 것 같아. 화면이 커졌네 보니까. 커졌어요. 하여튼 커버 화면의 모습을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예상 이미지까지 공개가 됐는데 커버 화면이 이전 모델보다 확 커진 만큼 폰을 접은 상태에서도 다양한 정보와 알림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IT 전문 매체 샘 모바일하고 IT 팁스터죠. 아이스 유니버스가 공개한 예상 이미지를 보니까 갤럭시 Z 플립 5의 정사각형 커버 화면에는 시간과 날짜는 물론이고 갤럭시 기기 4종의 배터리 수치까지 한 번에 나타납니다. 이게 폰을 비롯해 가지고 스마트워치나 무선 이어폰 케이스의 배터리 상태를 도넛형이죠. 그래프로 나란히 배열해서 보여주는 것에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날씨 정보 역시 위젯 형태로 커버 화면의 왼쪽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밖에 뭐 전화나 문자, 날씨 이 설정 앱이 하단에 기본으로 배치되어 있고 폰을 굳이 열지 않아도 커버 화면에서 한 번의 터치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전작인 갤럭시 Z 플립 4의 그 경우에 커버 화면은 1.9인치야 시간과 날짜, 배터리 수치 정도 보여주는데 오른쪽으로 밀어야지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고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은 빠른 설정창이 등장하는데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한정적입니다. 그러나 그 갤럭시 Z 플립 5의 커버 화면은 3.4인치로 대폭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갤럭시 Z 플립 5의 커버 화면은 이용자가 폰을 열지 않고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최근에 접는 폰의 커버 화면 키우기는 중국 제조사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그 오포가 작년 12월 공개한 파인드 엔트 플립이죠. 외부 디스플레이가 3.26인치예요. 전체 면의 절반을 넘게 차지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그 레노버죠. 레노버의 산하의 그 모토로라 역시 지난해 8월이죠. 선보인 신형 폴더블 폰 레이저 2022인데 2.7인치 크기의 외부 디스플레이를 채택을 했어요. 오는 6월 이보다 더 큰 화면을 갖춘 레이저 40 울트라를 출시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역시 이제 시리즈를 이제 거듭할수록 외부 디스플레이를 키우는 것 같아요. 외부 디스플레이 키우더라. 초창기 모델인 갤럭시 Z 플립 1하고 플립 2는 1.1인치였어요. 손톱 크기였는데 알림하고 날씨 일정 등 간단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이후로는 갤럭시 Z 플립 3랑 플립 4에는 1.9인치로 이제 키웠고요. 폰을 열지 않아도 사진과 동영상 촬영까지 가능해졌고 외부 화면에서는 삼성페이를 실행해가지고 간편하게 결제도 할 수 있었죠. 업계에서는 역대 시리즈 중 가장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되는 갤럭시 Z 플립 5는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에 이제 공개될 것으로 현재 점쳐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탐나네요. 끌립니다. 하나 지르고 싶죠, 여러분?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지는 그 IT 시장의 수요 둔화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에 2,800억 정도의 못 미치는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현재 증권사들이 전망을 하던데 삼성은 2분기에 영업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하는 증권사도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최근 1개월 내에 증권사들이 발표한 실적 전망을 집계한 결과가 있는데 보니까 삼성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추정치가 2,730억 정도로 집계가 됐다고 하네요. 작년 2분기 영업이익보다 98.06% 정도 감소한 수준이고 지난 1분기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악이죠, 최악. 삼성의 1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보다 95% 정도 급감해가지고 6,402억에 그쳤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니까 키움증권 5,020억, 하나증권 4,000억, 하나증권 하나하고 한화증권이 1,720억, IBK가 한 7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DS 사업부의 경우 반도체 가격 하락폭이 작고요. 재고자산 규모가 1분기 대비 감소해서 영업손실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MX 사업부는 영업이익이 1조 원 이상 감소하고 디스플레이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디스플레이 사업부는 소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의 물량 감소로 수익성이 나빠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돼가지고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일부 전문가는 삼성전자가 2분기에 영업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을 했고 BNK 증권하고 SK 그 증권은 삼성전자 2분기 영업손실 규모를 각각 810억, 한 3천억 정도로 제시를 했죠. 삼성증권은 지난달 내놓은 삼성전자 분석 보고서에서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아직 식당하고 여행 등 서비스에 국한되어 있고 경기 침체 위기에 모두가 몸을 사리고 있어서 2분기의 적자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증권사들은 그러나 삼성이 그 올해 하반기에 실적 개선에 성공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죠. 근데 반도체 감산을 통한 공급 축소 효과가 2분기 말부터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서 하반기에는 극대화될 것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IBK에서도 하반기에는 매크로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점진적인 실적 회복이 예상된다고 언급을 합니다.
하나하고 BNK에서도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각각 82,000원, 87,000원으로 유지를 합니다. 유진에서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78,000원에서 82,000원으로 상향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감산 효과로 메모리 시장의 최악은 이미 지났거나 최소한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감산에 따른 하반기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목표 주가 상향을 했고, 그러면서도 삼성은 테크놀로지 리더십 역할에 대한 시장의 의심을 떨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추가 상승의 동력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안 좋은 것은 뭐 안 좋은 거고, 뭐 우울한 소식이라도 어차피 흘러갑니다. 흘러가니까 지나가 버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장비 반입 유예를 1년 연장한다는 그 외신 보도가 나온 지 벌써 하루 만에 이번에는 대중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중국 경쟁 법안 2.0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인데 미국의 결정에 따라서 국내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모습이고,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서 그 끼인 우리 신세, 그렇죠. 고래 싸움에 끼인 거야? 하여튼 한국 기업들은 대처할 수조차 없는 불확실성으로 울상을 짓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척 슈머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인데 그 3일날 상원 그 상임위원장들하고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의 첨단 기술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중국 경쟁 법안 2.0 제정 계획을 밝힙니다. 미쳐가 애들 보니까. 하여튼 외신에 따르면 이 법안은 미국 자본이 중국 기업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한 투자 제한 조치 등을 담았는데 바이든 정부가 지난해 중국에 대한 첨단 그 반도체 장비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서 이제 의회에서도 추가적인 수출 통제안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반도체뿐 아니라 바이오, 벡터리 등 핵심 첨단 그 산업분야에서도 중국 기업의 투자를 더욱 강력하게 제한한다는 방침이죠. 이 같은 구상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삼성과 하이닉스는 중국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을 핵심 시장으로 갖고 있어. 삼성은 시안에 낸드 플래시 공장이 있고 스저우에 패키징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하이닉스는 우시에 디램 공장하고 충칭에 후공정 공장, 그 다음에 그 낸드 공장을 돌리고 있는데 삼성은 그 낸드 생산량의 그 47%를 중국에서 만듭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그 견제 의지를 강화할수록 한국 기업들은 힘들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또 한국 기업들을 향한 그 직간접적 동참 요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지만은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을 포기한다는 말이 그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이날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이 그럽니다. 한국과 일본, 인도 등 모든 동맹국을 결합한 안보 체계를 창설하고 싶다. 중국과의 대립각을 더욱더 날카롭게 세웠어요. 중국을 겨냥한 안보 동맹에 참여한다는 건 핵심 수출 시장인 그 중국을 사실상 포기한다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대중국 견제 동참 요구가 거세지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로 시간을 벌고 있던 국내 기업들은 중장기 사업 계획을 짜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 반도체 업계 한 임원은 미국이 같은 편인 한국을 상대로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국제정세의 변화는 기업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반기 반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은 지정학적인 변수가 워낙 커가지고 대응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이에 앞서서 삼성과 하이닉스는 미국의 그 중국 내 반도체 그 장비 수출 규제 유예 전망에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면서 안도의 한숨을 이제 내쉬고 있죠. 미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니까 미국 정부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내년 하반기까지는 중국 공장의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수 있도록 올 10월 만료되는 장비 반입 기간을 1년 연장할 방침을 정하고 각 기업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가 미래가 불투명한 1년 추가 유예 대신 무기한적인 최종 사용 승인을 발급할 가능성까지 언급을 합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반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규제를 발표했고, 미국 장비 기업이 18나노 이하 디램과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제조용 중국에 판매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중국에서는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삼성과 하이닉스 대해서는 미국 허가를 받아가지고 1년간 규제를 유예해줬죠. 하지만 오는 10월이면 유예 조치가 끝납니다. 새로운 장비를 중국 공장에 드릴 수 없게 될 상황이죠. 업계에서 이번 보도 내용과 같이 미국이 한국 기업에 대한 장비 반입 유예 조치를 실행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당장 눈앞에 닥친 위기는 피할 수 있게 됐고요. 다만 단기적인 유예 조치는 근본적인 해법이 아닌데다가요. 또 미국이 대중압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진다는 점, 이것 때문에 기업의 부담은 여전하다, 힘들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 ASML이 세계에서 독점으로 생산하는 EUV 그 노광 장비를 중국으로 들일 수 없다는 점에서 중국 공장 운영 방안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하이닉스는 10나노급 4세대 그 D램 제조를 위해서 EUV 장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미국의 대중 제재로 우시 공장 업그레이드가 원천적으로 이제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도 미국의 결정에 따라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울고 웃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기업 입장에서 나설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정부가 외교력을 동원해가지고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 힘든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삼성과 하이닉스가 잘 극복해가지고 꼭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의 소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